어서 오세요. 오늘은 신춘문예 부산일보에 2015년 당선된 천종숙 씨의 홈메이트 읽어드릴게요. 눈꺼풀 위로 빛이 스며들었다. 티영은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여기 주인공 이름이 티엉이에요. 방 안이 온통 하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늦잠을 자다니. 티영은 당혹스러웠다. 아무래도 꿈 때문인 것 같았다. 고향 마을을 헤매는 꿈이었다. 구룩마다 낮게 엎드려 있는 카사바 밭들, 산사태로 허물어져 내린 흙담집, 긴 장대에 널려있는 옷가지, 어른 키보다 높게 자란 바나나 나무, 그리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 사탕수수를 든 노인, 켜켜이 포갠 바구니를 등에 진 남자, 닭을 안고 아이까지 업은 여자. 그들은 하나같이 티영을 낯선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렇게 티영은 돌아갈 곳도 머물 곳도 없는 막막함에 눈물을 쏟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왜 하필이면 그런 꿈을 꾸었을까? 아무래도 하노이 여자 중리를 만난 탓인 것 같았다. 며칠 전 티영은 큰 길에 있는 마트에 갔다. 노파가 불러준 품목들을 적은 쪽지를 손에 들고 식품관으로 들어갔을 때였다. 얼굴빛이 창백한 한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구워서 잘라놓은 시식용 돼지고기를 허겁지겁 집어먹고는 곧바로 뱉어냈다. 무슨 상한 음식이라도 입에 넣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여자는 시식 코너를 돌면서 그런 행동을 되풀이했다. 티영은 여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아무래도 여자가 자신과 동족인 것 같았다. 여자도 똑같은 생각을 한 듯 티영과 눈이 마주치자 옅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역시 여자는 티영에게 다가와 다짜고짜 베트남어로 물었다. 그렇죠? 베트남 사람 맞지요? 티영이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자 여자는 곧바로 티영의 손을 잡아 끌었다. 티영을 자판기 옆 의자에 앉히고 음료수 2잔을 뽑아왔다. 음료수를 건네며 자신은 하노이에서 왔다고 했다. 티영은 가끔 베트남 사람을 보기는 하지만 고향 사람을 만나긴 처음이었다. 어쨌든 반가웠다. 경계를 풀고 잠시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자는 말했다. 자신의 이름이 중리라고. 한국에 들어온 지 1년도 채 안 되었다고. 티영처럼 베트남에서 중개인의 소개로 지금 남편을 만났다고. 그렇게 한창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던 중리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다. 나 지금 아기를 가져서 입덧이 심해요. 하며 울상을 지었다. 티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얼떨떨했다. 중리의 사정을 몰라 힘들겠다고 하기도 축하한다고 하기도 이상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중리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중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중리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포가 너무 먹고 싶어요. 중리의 말을 듣는 순간 티영도 고향 생각에 왈칵 눈물이 났다. 티영과 중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더욱 감정이 북받쳤다. 와락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헤어지기 직전 중리가 말했다. 베트남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기가 생겼어요. 이젠 정말 다 끝이에요. 중리의 막막함이 가슴에 와닿았다. 티영은 꿈속에서 느꼈던 막막함을 떠올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노파와 함께 살게 된 지 5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티영이 노파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건 여성회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였다. 남편과 사별한 할머니가 가족처럼 함께 살 사람을 찾는다고 했다.
마침 티영도 이혼하고 오갈 데 없던 차였다. 노파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딸처럼 지내자고 했다. 티영은 그 말에 심장이 뛰었고 마음이 움직였다. 선뜻 노파의 집으로 들어왔다. 노파는 벌써 일어났을 터였다. 다른 때 같으면 문을 쾅쾅 두드리거나 벌컥 열고 들어왔을 텐데 조용했다.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볼 노파의 시선이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노파가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시간이었다. 티영은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노파는 보이지 않고 창으로 스며든 햇빛이 저 혼자 뒹굴고 있었다. 티영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며 잔뜩 움츠린 어깨를 폈다. 티영은 햇빛 속의 먼지 알갱이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먼지 알갱이들이 와글와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다. 꿈속에서는 왜 저런 햇빛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티영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부채살처럼 펼쳐진 햇빛은 벽에 걸린 사진 액자 위에서 끊겨 있었다. 노파의 가족 사진이었다. 점잖게 생긴 남편과 노파를 빼닮은 아들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노파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깊게 팬 주름살과 처진 군살이 얼굴의 모습을 바꿔놓은 것 같았다. 어쨌든 사진을 볼 때마다 티영은 우울했다.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파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 잠시 사진을 바라보던 티영은 노파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놓고 하려던 손을 멈추고 가만히 손잡이를 잡아 오른쪽으로 돌렸다. 달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티영은 순간 멈칫했다가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커튼을 들이운 방 안은 아직도 어두웠다. 열린 문 사이로 스며든 빛이 방 안을 비췄다. 노파는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걷어내고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노파의 모습은 화장실 거울에 붙어있는 하얀 거미를 연상케 했다. 몸통이 볼록한 가느다랗고 긴 다리를 가진 거미는 마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에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티영은 거미가 언제부터 거울에 붙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곤충의 사체인 줄 알았다. 닦아내려고 보니까 거미가 거울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해 있었다. 티영은 거미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살다 갔으면 싶었다. 노파가 보면 잔소리하기 뻔했지만 방 안에 화장실을 쓰고 있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다. 티영은 가끔 한 번씩 거미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려 보았다.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거미는 실처럼 가느다랗고 여린 다리를 조금쯤 움직여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티영은 거미처럼 노파를 건드려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언젠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려고 노파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았다가 된통 혼이 난 적이 있었다. 죽은 듯이 누워있던 노파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소리를 질렀다. 무슨 짓이야 이년! 순간 티영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노파가 지르던 쇳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했다. 어쩌면 지금도 노파가 자는 척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티영은 이불을 덮어주려다 그만두었다. 소리 없이 물러나 방문을 닫고 나왔다. 노파가 일어나기 전에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할지 생각했다. 머릿속으로 이것저것 떠올려 보았다. 노파가 좋아하는 들깨를 갈아서 넣는 된장국은 아무래도 자신이 없었다.
노파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도 맛있게 먹어준 적이 없었다. 몇 번 휘젓다 숟가락을 놓아버렸다. 티영은 음식을 만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티영은 주방의 창문으로 건너편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저절로 시선이 가는 곳이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남자와 아이들도 눈에 띄었다. 볼 때마다 부러웠다. 티영의 꿈은 저렇게 단란한 가정을 일구고 사는 것이었다. 티영은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저 집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차려졌을까? 발 뒤꿈치를 들고 식탁을 엿보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티영은 시선을 거두고 다시 이것저것 궁리해 보았다. 노파가 그나마도 잘 먹었던 음식이 돼지고기를 다져서 넣은 짜조와 멸치로 다시를 낸 퍼였다. 한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티영이 잘 만드는 요리는 여전히 베트남 음식뿐이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만큼 한국 요리 실력도 늘지 않았다. 오늘따라 티영 자신도 포를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포를 만들기 위해 싱크대 안에서 중간 크기의 냄비를 꺼냈다. 정수기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렸다. 그리고 멸치를 찾기 위해 냉동실 안을 뒤적였다. 어찌된 일인지 멸치가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에 노파가 된장국을 끓인다고 멸치 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또다시 엉뚱한 곳에 둔 모양이었다. 노파는 자신이 둔 곳도 잘 찾지 못했다. 그러고는 티영에게 핀잔을 주었다. 왜 제자리에 두지 않느냐고. 멸치는 야채실에 들어가 있었다. 멸치가 든 비닐봉지를 찾아들었을 때 노파와 보물찾기 게임을 한 것처럼 피식 웃음이 나왔다. 티영은 다시마 한 조각과 멸치와 비프 스파이스를 한 줌 집어서 냄비에 넣었다. 그때까지도 노파는 일어나지 않았다. 티영은 한 번씩 노파의 방문을 쳐다보았다. 티영은 포에 들어갈 쇠고기와 야채들을 냉장고에서 꺼냈다. 마트에서 포에 들어갈 재료를 사왔을 때 노파가 쓸데없는 물건들을 사왔다고 몇 번이나 곱씹던 모습이 떠올랐다. 티영은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쌀국수 봉지를 들고 잠시 망설였다. 내친 김에 뜯어놓은 비닐봉지에서 쌀국수를 한 줌 집어 찬물에 불려두었다. 냄비에서 쌕쌕거리며 이내 물이 끓기 시작했다. 다시금 노파의 방문을 쳐다보았지만 좀처럼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오래 잔다 싶어 덜컥 겁이 났다. 저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었다. 노파와 같은 나이로 죽은 티영의 할머니가 그랬다. 어머니는 너무 오래 잔다 싶었던 할머니가 영영 깨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티영은 가스레인지 불을 중간으로 낮추고 노파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호흡을 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다. 티영은 엉뚱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화들짝 놀랐다. 노파는 뿌옇게 수증기가 감돌고 있는 주방을 힐끗 쳐다보았다. 숨을 들이쉬며 얼굴에 잔뜩 찌푸렸다. 아침부터 무슨 비린 냄새야? 쌀국수를 만들려고 다시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티영은 재빨리 말해놓고 노파의 안색을 살폈다. 표정으로 봐서는 싫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노파의 얼굴은 언제나 표정이 없었다. 얼굴의 모든 근육이 굳어버려 표정을 지을 수 없는 사람처럼 하얀 밀랍 같은 얼굴이 부석부석 부어 있었다. 걸음조차 와둔해 보였다. 노파는 거미처럼 휘어진 걸음으로 느릿느릿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습관처럼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켰다. 티영은 환기를 시키기 위해 베란다의 창문을 조금 열었다.
열린 문 사이로 기다렸다는 듯 찬바람이 와락 달려들었다. 문을 열어놓고 고개를 돌려 노파의 눈치를 살폈다. 노파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붙박여 있었다. 티영은 안심하고 문을 열어놓은 채 거실로 들어갔다. 주방에서는 냄비 뚜껑이 들썩거리며 다시 물이 끓고 있었다. 제가 계속 다시 물이라고 했는데 아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시 물에. 근데 지금 다시 물이 붙여 있는 거 보니까 다시 물이었군요. 육수. 저는 왜 다시라고 하나 했어요. 물을 한 번 끓이는 건데. 비프 스파이스 향이 집안에 가득 찼다. 티영은 다시물이 끓는 동안 퍼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했다. 텔레비전에서 여자와 남자가 주고받는 말이 들렸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다.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로 봐 아침 드라마가 방송 중인 것 같았다. 노파는 드라마를 보며 쯧쯧 혀를 찼다. 종종 그랬다. 티영은 자신에게 혀를 찬 것인 줄 알고 또 뭘 잘못했는지 한참 생각했었다. 티영은 고수와 숙주, 양파와 파를 씻어 소쿠리에 건져두었다. 노파는 퍼에 들어가는 향신료 냄새를 싫어했다. 다른 것은 노파의 입맛에 맞추어 주었지만 베트남 음식만큼은 향신료 하나라도 빼고 싶지 않았다. 집안의 비프 스파이스와 포 플레이버 향으로 가득 차자 우울했던 기분도 조금씩 풀려갔다. 삶아서 건져놓은 살국수 위에 다시 물을 붓고 잘게 다진 쇠고기를 얹었다. 틀니를 하고 있는 노파는 부드러운 음식 외에는 잘 씹지 못했다. 음식물을 씹다가도 틀니가 덜컥 빠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얼굴이 벌개지면서 숟가락을 내던졌다. 이렇게 질긴 음식을 나더러 먹으라는 거냐고. 노파와 식탁에 마주 앉으면서 티영은 문득 가족이란 말을 떠올렸다. 한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그것은 보통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었다. 티영은 고향의 가족도 생각이 났다.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던 장면들. 따뜻한 분위기 속에 오가던 대화며 동생들이 깔깔거리던 웃음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 했다.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가족이었다. 그들은 믿을 수 없게도 티영이 베트남을 떠나온 해 산사태로 모두 죽었다. 티영은 애써 가족 생각을 지우려고 노파를 쳐다보았다. 노파의 굳은 표정은 언제 보아도 불편했다. 노파는 펄을 젓가락으로 휘젓더니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그리고는 티영 앞에 놓인 펄을 슬며시 끌어당겼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노파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다. 하지만 곧 티영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라는 걸 알아챘다. 노파는 젓가락으로 쌀국수를 감아 올려 입으로 가져가기도 전에 주르르 흘렸다. 입 안으로 들어가는 쌀국수는 몇 가닥 되지 않았다. 젓가락을 쥔 손이 흔들렸다. 거미다리처럼 여윈 손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티영은 불안했다. 노파는 평소에도 음식을 먹을 때 자주 흘렸다. 젓가락질을 하다 흘리기도 했고 입안에 넣은 음식물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기도 했다. 오늘은 유난히 심했다. 젓가락질이 잘 되지 않자 노파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몇 번 더 시도하던 노파는 젓가락을 소리나게 탁 내려놓았다. 아침부터 국수를 주다니 이제 너까지 나를 늙은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냐? 티영은 노파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노파는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소리나게 닫았다. 어제 먹다 남은 묵국도 있는데 괜히 펄을 만들었나 싶었다.
티영은 식탁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펄을 휘젓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노파가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텔레비전은 저 혼자 떠들어댔다. 한국말은 언제 들어도 낯설었다. 타국에 와 있다는 것을 더 실감나게 해주었다. 노파는 잠자기 전까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두었다. 티영은 설거지를 끝내고 청소기를 돌렸다. 진공 청소기가 텔레비전 소리까지 빨아들였다. 바지 주머니에서 미세하게 진동이 느껴졌다. 휴대폰을 꺼내든 순간 전화는 끊겼다. 티영에게 딱히 전화 올 때는 없었다. 누굴까? 괜히 궁금했다.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전 남편의 전화번호는 아니었다. 얼마 전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전 남편이 티영의 전화번호를 알 리도 없었다. 전 남편은 이렇게 한 번씩 불쑥 티영의 생각 속으로 뛰어들었다. 혹시 위층 남자일까? 위층 남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며 눈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다. 인상이 서글서글한 남자는 티영에게 호감을 보였다. 티영도 남자가 싫지 않았다. 한 번씩 남자와 함께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꿈 같은 일이었다. 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다가 건널목에서 남자와 마주쳤다. 남자는 티영이 들고 있는 짐을 선뜻 들어주었다. 그렇다고 남자가 티영에게 전화를 걸었을 리는 없었다. 남자는 한 번도 전화번호를 물어온 적이 없었다. 그래도 혹시 하는 미련이 남았다.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려다 잠시 망설였다. 스팸이거나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었다. 전화만 걸어도 수십만 원씩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진공청소기를 끄자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다. 텔레비전에서는 이주민 여성에 대한 프로가 진행되고 있었다. 텔레비전에 나온 여자들은 각 나라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었다. 몽골,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여자들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출연해 있었다. 여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풀어놓는 동안 아이들이 방송국 안을 헤집고 돌아다녔다. 티영은 나에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다. 화면에 비친 아이들은 어쩐지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한국에 온 지 6년 되었다는 베트남 여자가 유창한 한국말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갓 시집 와서 문화의 차이와 언어 때문에 시댁과의 갈등이 심했다고. 지금은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허물없이 지낸다고. 여자가 소리내어 웃을 때마다 붉은 잇몸이 드러났다. 여자의 파마가 풀린 듯한 긴 머리와 낮은 코를 보면서 또다시 중리를 떠올렸다. 그와 동시에 티영은 전화를 건 사람이 중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위층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실망스러웠다. 휴대폰에 찍힌 발신번호를 쳐다보며 잠시 망설였다. 헛구역질을 하던 중리의 모습이 떠올라 전화를 거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이 비쳤다. 아무도 나서서 아이들을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여자들은 그런 자신의 아이들이 자랑스럽기라도 한 것처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짜증스러웠다. 게다가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들도 뻔했다. 티영은 채널을 돌려버렸다. 다른 채널에서는 전문의가 나와서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티영은 텔레비전을 켜둔 채 걸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지금 절반 정도 읽었거든요. 다음번에 하편에서 돌아올게요.
읽어주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